세상엔 가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 척박한 땅에서 자란 한 젊은 여성의 가족에게 대한민국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빠져 배우게 된 한국어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 리사 누르자노바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옛 수도인 알마티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곳이었죠. 전기가 자주 끊기고 인터넷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제 꿈을 막지는 못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건 18살 때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죠. 친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고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 드라마를 보니 화려한 영상미와 배우들의 모습에 반하게 됐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대사가 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쓰는 표현들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첫 한글을 써보는 순간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희열을 느꼈죠.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너무 논리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영상보다는 말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으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드라마를 매일 보면서 웅얼웅얼 따라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드라마 내용과 번역본도 찾아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차이도 공부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익혔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면 필요 없는 짓을 한다고 핀잔을 주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리사야, 너는 장학금으로 대학 입학하겠다면서 쓸모없는 말 배운다고 시간 허비하는 거야? 농사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라 실용적인 기술만 인정하셨죠. 어머니는 말없이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내셨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다. 무슨 쓸모가 있어? 영어 공부나 더 해라.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한국어가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그저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독학으로 시작했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죠. 마침 알마티에 한국문화교육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치 가뭄에 비가 오는 광경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고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반대가 심하셔서 다닐 수 없었습니다. 리사,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술이나 배우든지. 하지만 저도 완강했어요. 아버지,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하신다는 생각에 서러웠어요. 한동안 저는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중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공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문화교육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저는 2년 가까이 주말이면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특강 프로그램에 다녔어요.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갈 때면 알마티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해 밤새 공부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웠기에 장학금이 필요했어요. 저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만큼 저의 세상도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학 언어학부에 지원했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언어학부에서 러시아어는 물론 언어학과 음성학을 통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언어에 관심을 두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대학에서 언어학 전공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미래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도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한국어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어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은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문화교육원 강사님은 수업 후에도 남아 발음을 교정해 주셨죠. 리사는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어.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준 느낌이었습니다. 동생 니콜라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 하는 모습을 놀리곤 했었죠. 누나, 그거 너무 웃겨 하면서도 가끔은 옆에 앉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니콜라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을 열심히 배웠더니 제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한국문화교육원이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죠. 어느 날 제 눈을 사로잡는 공고문을 보게 됐어요. 대학 게시판에 한국 기업 통역 인턴 모집이라는 공고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어요. 인턴 면접장에 들어서자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면접관은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사람 각 한 명씩이었어요. 한국인 면접관이 한국어로 질문하면 제가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합격입니다. 면접 결과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알마티 소재 한국 기업의 통역 인턴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월급은 카자흐스탄 평균 임금보다 적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알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돈으로 환산해 설명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한국어 공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더니 뭔가를 해내는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리사야, 그래도 기업에서 통역하는 것보다 교사가 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토끼 눈을 뜨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인턴을 하다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정 안 맞으면 그때 그만둘게요. 어머니는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직은 젊으니까 경험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인턴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회의 통역, 서류 번역, 고객 응대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았죠. 실수도 잦았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잘못 통역해 큰 혼란을 빚기도 했어요. 밤새 울며 반성했지만 다음날 더 단단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점 업무에 익숙해지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 평소 취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란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죠. 3개월 후 중요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카자흐스탄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팀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협찬사였기에 제가 그들의 통역을 맡게 됐죠.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성우 PD는 첫 만남에서부터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예리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촬영 일정 내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전통시장 탐방, 자연 경관 촬영까지 함께하며 카자흐스탄의 진면목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리사 씨의 한국어 실력이 놀랍네요. 박성우 PD의 칭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왜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촬영 마지막 날, 박성우 PD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국에 와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는 이 제안이 인생을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지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기대 이상으로 돈벌이도 한 것이 사실이니 한번 도전은 해봐라. 아버지의 말씀이 큰 힘이 됐죠. 회사에서는 제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한국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바랄게요. 상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으며 이 돈이 한국 생활의 밑거름이 될 거란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이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날,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서울에서의 첫 한 달 숙소를 알아보며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권에 찍힌 비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동안 책과 화면으로만 봐왔던 글자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공항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우 PD의 소개로 알게 된 코디네이터였죠.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한지혜 덕분에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리사,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한지혜의 따뜻한 인사말에 긴장이 풀렸어요. 마포구에 위치한 하숙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강,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금 지나가는 곳이 여의도예요. 한지혜의 설명에 눈을 반짝였죠. 많은 드라마 촬영지로 나왔던 곳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하숙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환하게 밝혔죠. 한지혜와 같은 층에 방을 쓰게 되어 안심했어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녀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 생활이 기대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혜가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해줬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신기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각종 즉석식품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바로 한국의 편의점 문화야. 한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각김밥을 처음 먹어본 그 맛은 지금도 생생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 이용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어요. 복잡해 보이는 노선도 앞에서 당황했지만 한지혜의 도움으로 금세 익힐 수 있었죠. 이 교통카드 하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말이 사실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의 첫 미팅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박성우 PD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다른 스태프들 앞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죠. 리사, 긴장 풀고 편하게 얘기해요. 박성우 PD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첫 일은 카자흐스탄 관련 다큐멘터리 번역 작업이었어요. 박성우 PD팀이 촬영한 영상을 보며 대본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밤새워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국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는 사명감이 피로를 잊게 했어요. 번역 일이 끝난 후 더 많은 프리랜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현지 인터뷰 통역, 심지어 카자흐스탄 문화 강연까지. 한 달 수입이 카자흐스탄에서 번 돈의 3배를 넘어섰어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믿기지 않았죠. 일이 바빠도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시간은 꼭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인사동, 명동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장소들을 직접 걸어다니는 기분이 신났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보낸 저녁 시간은 잊을 수 없죠.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강물에 비친 달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말에는 한지혜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했어요. 삼겹살, 비빔밥, 떡볶이, 순대까지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매운 음식에 눈물 흘리면서도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이 다 됐네. 한지혜의 농담에 함께 웃었어요. 서울 생활 6개월 차, 부모님과 니콜라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직접 예약해드렸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셔야 해요. 영상통화로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부모님도 마침내 방문을 결정했어요. 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니콜라를 발견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 만에 재회였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니콜라는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죠. 와,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니콜라가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차량, 정확한 시간표, 친절한 안내방송까지 모든 것이 신기한 눈치였죠. 아버지도 묵묵히 주변을 살피며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카자흐스탄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서울 시내 호텔을 예약해놨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부모님이 창밖 도시 전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니콜라는 스마트 TV를 발견하고 신나게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가족에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강남역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만성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위해 건강검진을 예약해뒀죠.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에요. 설명하자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진 과정은 카자흐스탄과 완전히 달랐어요. 디지털 접수, 짧은 대기 시간, 첨단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죠. 의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모습에 부모님이 감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고층으로 올라가자 가족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에 아버지마저 말을 잃었죠.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아버지의 눈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니콜라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녁에는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신기했던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첫 입을 먹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었죠.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아버지가 연신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제가 일하는 방송국을 소개했어요. 박성우 PD가 직접 가족을 맞이해 주셨죠. 리사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의 칭찬에 부모님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첨단 방송 장비들을 구경하던 니콜라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나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 니콜라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죠. 마지막 날 밤 한강변을 걷던 아버지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리사,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여기서 내 꿈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이별의 순간 니콜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누나,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언젠가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날이 곧 오리라 확신했습니다. 가족의 방문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도 안정적이었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뒤흔들었죠. 리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니콜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돼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했죠. 카자흐스탄의 병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필요한 약품 부족, 최신 의료 장비 미비, 전문의 부재까지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즉시 휴가를 내고 귀국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낡은 병상에 누워 계셨죠. 여기 의사들은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대. 아버지의 무력한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본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가족 모두 놀란 눈빛을 보냈죠. 그게 가능하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의료 관광 비자에 대해 설명하자 가족의 눈빛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박성우 PD의 도움으로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을 소개받았죠. 국제진료센터에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료 관광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많아요. 담당자의 확신에 참말에 안도했어요. 어머니의 의료 관광 비자가 승인된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치료만 남았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오기 위해 신청한 비자가 거절된 것입니다. 이유는 체류 목적 불명확이었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오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어요. 국제진료센터 담당자가 농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죠. 파주에 외국인 농업기술 연수생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리 씨의 경력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 말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업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오셨어요. 그 경력을 살려 기술근로 비자를 신청했죠. 과거처럼 막연한 관광이 아닌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에 이번엔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구나. 소식을 들은 가족 모두 안도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 땅을 밟은 날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종합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첨단 MRI, CT, 초음파 등 정밀한 검사가 이어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이어진 말에 희망이 샘솟았죠. 다행히 초기 단계라 치료 가능합니다. 최신 약물 치료와 정밀한 시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깨끗한 병실, 세심한 간호사들, 정확한 투약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한 달 후, 어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마법사 같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실현 가능한 꿈이 된 순간이었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레 가족에게 제안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경험이 여기서도 인정받는구나.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설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지자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 나라 말을 배워야 정착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매일 저녁 제가 어머니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해 간단한 대화까지 어머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동생 니콜라는 한국 IT 전문학교 입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누나, 나 한국어 수준 시험 접수했어. 니콜라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몰래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해왔던 거죠. 매일 영상통화로 니콜라의 발음을 교정해주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프리랜서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 면접에 도전했어요. 국제 교류 관련 회사였죠. 리사 씨의 경험과 다문화적 시각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가족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기쁨을 나눴어요.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예절, 문화적 습관, 일상생활 방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익히기도 했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가족은 처음 봤어요. 한지혜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농업센터에서 아버지를 위한 주택도 알아봤어요. 파주 근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충분했죠.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 가족의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 땅에 함께 서는 순간이었어요. 니콜라는 학생 비자로, 부모님은 어머니의 치료와 아버지의 기술 연수를 위한 비자로 입국했죠. 인천공항에서 우리 넷이 모였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파주의 새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가족 모두 말을 잃었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 짐을 풀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아버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첨단 농업기술과 시스템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꼈지만 곧 적응하셨죠. 카자흐스탄에서는 꿈도 못 꿀 시설이야. 스마트팜 설비를 보며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임들의 따뜻한 환영과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지역 의료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까지 준비해 주셨죠. 환자를 이렇게 배려해 주다니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정기 검진과 약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곧 동네 산책도 가능해졌죠. 니콜라는 IT 전문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부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누나, 이곳 친구들이 너무 좋아. 니콜라의 행복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인정받으며 자신감도 높아졌죠.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사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갔죠. 지역 주민들도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고, 근처 슈퍼 아저씨는 니콜라에게 한국 과자를 추천해 주셨죠.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은 점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승진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국제교류팀 팀장.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준 회사에 깊이 감사했어요. 동료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니콜라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어요. 개발한 앱이 교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죠. 누나, 내가 해냈어. 자랑스러운 얼굴로 트로피를 보여주던 니콜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학 때는 국내 IT 기업에서 인턴십도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셨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 문화를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죠. 한국 할머니들과 진한 우정도 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센터의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카자흐스탄의 전통 농법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죠. 알리 씨 덕분입니다. 센터장의 칭찬에 아버지의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농업인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새로운 이주자들을 돕기도 했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파주 아파트에 모여 고향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식 수프인 보르시에 김치를 곁들이고 튀김 바우르삭에도 다양한 간식을 함께 먹으며 두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갔죠. 이런 게 진정한 다문화 아닐까? 아버지의 말에 모두 웃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자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주권 신청이었죠.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파란 하늘 아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여기 있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진짜 집을 찾았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